안녕하세요. 네, 세이지메이커로 강화학습 마스터링 발표를 맡게 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재학 중인 남궁선입니다. 네, 정확히는 이제 다음 달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고요.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한 재작년부터 관심이 생겨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체보다는 이제 나중에 제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AWS KRUG에서 대학생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세이지메이커 아래를 설명을 하기 전에 강화학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데모 코드를 통해서 세이지메이커 RL이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제 실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RL, 그러니까 세이지메이커 RL을 실제로 동작을 해보기 위해 출시된 딥레이서에서 어떻게 강화학습이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화학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게임인지 모두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슈퍼마리오입니다. 이제 슈퍼마리오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한 번도 죽지 않고 보스까지 전부 다 클리어를 하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슈퍼마리오를 사용을 해가지고 강화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을 할 건데요.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지금부터 저는 이제 이 마리오를 에이전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리오가 움직이고 있는 이제 벽돌, 그리고 필드, 그리고 저 버섯, 그리고 저기 물음표 박스, 저런 것들을 통틀어서 전부 다 환경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하면은 먼저 우리는 이제 마리오 에이전트를 이리저리 움직여 봅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이제 저기 아래에 있는 버섯에 부딪히겠죠. 이제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제 저 버섯에 부딪히면은 탈락을 하게 됩니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에이전트가 저 버섯에 부딪히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 버섯을 피해서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저기 위에 물음표 박스가 보입니다. 물음표 박스에 이제 머리를 박아보니 위로 버섯이 나옵니다. 버섯을 먹으니 라이프가 하나 늘어나고 클리어가 점점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이제 반복을 해나가면서 장애물과 난관을 클리어하면서 최종 보스전으로 나아갑니다. 네, 이제 최종 보스전이었습니다. 보스는 뛰기도 하고 불도 내뿜고 그리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이제 플레이어를 에이전트를 괴롭힙니다. 에이전트는 다시 이리저리 움직이고 보스를 때리기도 하면서 이제 보스를 공략하는 동선을 알게 되고 결국에 보스를 클리어하게 됩니다. 우리는 방금 슈퍼마리오의 예를 통해서 강화학습의 한 예시를 살펴봤습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자, 먼저 강화학습에 대해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기 전에 강화학습의 강화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심리학에서 강화라는 의미는 생물이 어떤 자극에 반응해서 미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지칭합니다. 인간이 뜨거운 주전자를 만질 때 이 주전자가 뜨거운지 모른다면 주전자를 한번 만져보고 이제 손을 대이고 뜨겁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주전자는 뜨겁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주전자를 만질 때 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화의 의미는 강화학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화학습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학습하는 것에 대한 전산적인 접근법입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을 전산적, 즉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음으로 강화학습의 갈래를 살펴보자면 강화학습은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의 하위 카테고리가 아니라 이들과 동등한 레벨에 위치하는 기계학습의 한 갈래입니다.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과의 차이점을 이제 데이터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지도학습은 라벨드 데이터, 조금 전에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이제 설명을 했다시피
결과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라벨이 붙어있는 데이터를 지도학습에서는 사용을 하고요. 비지도학습에서 언라벨드 데이터,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데이터가 주어진, 데이터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정적인 상태에서 학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가 환경에서 이제 액션,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상을 얻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네. 강화학습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다 띄우고. 네. 강화학습에서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는 환경은 현실 세계일 수도 있고 학습 목적에 따라 구현해 놓은 가상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학습을 진행한다는 것이 강화학습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의 단기적인 보상보다는 장기적인 보상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습 목적에 맞는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데 중점을 둔 학습법입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의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제약사항들과 변수들을 반영하고 있고 에이전트와 상호작용을 하고 동적으로 스스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적으로 구현된 환경을 말합니다. 네.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그림과 그래프를 통해서 강화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에이전트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에 따라서 환경 속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노란색 에이전트가 저 노란색 점들을 먹게 되면은 긍정적인 리워드를 얻게 됩니다. 즉 보상을 얻게 되는 거죠. 몬스터에 부딪히게 되면 부정적인 리워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들을 반복을 해가면서 에이전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규칙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화해서 보게 된다면 에이전트가 저 environment, 환경에 액션을 취하면 액션에 따른 리워드와 스테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리워드와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다시 환경에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반복을 하면서 에이전트는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화학습의 활용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에서 요즘 가장 핫하게 곧 있으면 이제 출시도 앞두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물류, 금융, 그리고 데이터 센터 냉각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에 구글에서 이제 자사의 데이터 센터의 강화학습을 사용해서 에너지율을 40%를 낮춘 사례는 이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나 강화학습 모델 훈련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과 제약사항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강화학습에는 강화학습 이론을 학습하고 그 모델을 구축하는 데 대한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을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하는 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도 그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학습을 하는 시간과 그리고 머신 파워가 꽤 많이 들어가고 많이 소모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세이지메이커 RL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이지메이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세이지메이커는 단순히 주피터 노트북으로 볼 수도 있고 단순한 주피터 노트북에서부터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제공과 훈련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파워와 클러스터링, 그리고 모델, 배포 및 관리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머신러닝 플랫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에서 이제 세이지메이커 RL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자면 보라색 테두리의 경우는 세이지메이커 내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기능들이고요. 빨간색의 경우는 직접 설치를 해야 하는 기능들입니다. 세이지메이커 RL은 최신 RL 알고리즘들을 제공하는 RL 툴킷들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른 딥러닝 프레임워크들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수메리안, 로보메이커 같은 AWS 서비스들과 시뮬레이션 환경을 통합하여 트레이닝 중인 환경을 그래픽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이지메이커가 어떻게 모델을 생성하고 학습하고 배포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가 모델을 생성을 하면은 그 모델 안에는
에이전트와 환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액션을 취하고,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액션에 따른 observation을 얻는데, 여기서 observation은 이제 state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긴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를 바탕으로 세이지메이커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세이지메이커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RL 에이전트는 리워드를 최대화하도록 학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에피소드, 즉 학습이 반복될수록 얻는 리워드, 보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훈련이 끝나면 훈련된 모델을 평가하고 모델을 배포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세이지 메이커 내부, 클라우드 와치 등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를 통해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의 예제를 통해서 코드를 살펴보면서 세이지메이커 RL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 스케일링의 예제입니다. 오토 스케일링 이번 예제의 목표는 적절한 스케일업, 스케일 아웃을 통해서 트랜잭션 손실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environment, 환경은 로드 프로필과 인스턴스이고요. 여기 로드 프로필 같은 경우는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액션은 인스턴스를 추가하거나 제거를 하는 것을 말하고, 스테이트로는 인스턴스 용량과 실패한 트랜잭션의 수가 같이 받아집니다. 그리고 리워드로는 이제 여기는 제가 R 펑션으로 적어놨는데, R 펑션에는 이제 인스턴스 용량과 실패한 트랜잭션 두 가지를 파라미터로 넣어서 리워드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네. 이제 이것들은 이제 학습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제 인스턴스의 비용이나, 그리고 인스턴스가 생성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리워드, 그리고 다운타임과 트랜잭션마다의 그 비용,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정해놓은 세팅입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보상에 대한 함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밑줄을 그어져 있는 부분들을 위주로 살펴볼 것인데요. 맨 윗줄에 셀프닥 커런트 로드, 이는 이제 셀프닥 캐퍼시티보다 작다는 이 부분은 리워드를 요청된 트랜잭션 수가 인스턴스의 클러스터 용량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성공한 트랜잭션은 요청된 트랜잭션의 수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스턴스 클러스터의 용량이 요청된 트랜잭션 수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성공한 트랜잭션의 수는 클러스터의 용량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트랜잭션의 수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리워드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주석으로 CPM을 위해 1000으로 나눈 저 부분이 1차적으로 리워드를 계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얻어진 성공된 트랜잭션의 수를 바탕으로 가용성을 계산을 하고요. 그 가용성의 가용성이 다운타임보다 적은 경우는 리워드에 많은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액티브된 머신 인스턴스의 개수와 인스턴스의 비용을 곱해서 이제 리워드에 가감을 합니다. 다음으로 반복마다 학습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는 환경에 액션을 취하고 얻은 리워드 스테이트, 그리고 학습 반복이 끝나게 된다면 저기 아래쪽에 있는 던 같은 경우는 true로 이 함수는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 R 이스티메이터 클래스는 훈련에 사용할 머신과 환경들을 세팅하고 훈련 및 배포에 관련된 함수들을 내장한 클래스입니다. 이 예제의 경우는
인텔 코치 툴kit과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 그리고 저기 엔트리 포인트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코드를 의미합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트레인 오토스케일.py는 이제 트레이닝 코드가 있는 파이썬 함수 이제 파일이고요. 그리고 트레인 인스턴스 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에 사용할 인스턴스의 개수. 맨 마지막 인스턴스 타입 같은 경우는 학습에 사용할 인스턴스의 타입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핏을 함으로써 훈련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훈련의 결과입니다. 학습이 반복할수록 획득하는 리워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딥레이서입니다. 딥레이서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이제 아래를 실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출시된 자율주행 자동차고요. 스펙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실제 차량의 18분의 1 스케일과 강화 모델 학습을 내장해서 탑재를 할 수가 있고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이제 설명이 적혀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수동으로 조작은 가능합니다. 딥레이서의 이제 카우를 벗긴 모습인데요. 밖에서 지금 딥레이서 이제 실물을 이제 공수를 해온 것들을 전시해가지고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 세션이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이거든요. 그때 한번 가셔서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내부에 딥렌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딥렌즈가 앞에 저 딥레이서 전방을 촬영을 하고요. 그 촬영된 그 이미지를 이제 딥렌즈에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추출된 이미지를 이제 내장된 모델로 인풋으로 넣어가지고 이 딥레이서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딥레이서와 RL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딥레이서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는 딥레이서 차량으로 볼 수가 있고 액션 같은 경우는 직진, 좌회전, 우회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딥레이서는 그리고 환경 같은 경우는 딥레이서가 학습을 하고 운행을 하는 코스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목표, 최종 골 같은 경우는 이제 피니시 라인을 넘어가는 걸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모델입니다. 에이전트, 딥레이서는 이 코스, 환경에 액션을 취하게 되고 그 학습을 바탕으로 이제 리워드와 스테이트를 얻고 에이전트는 보상과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다시 액션을 취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반복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때 이제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밸류 펑션과 폴리시 펑션 같은 경우는 밸류 펑션은 현재 상태에서 얻어질 것이라 기대되는 가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내가 앞으로 얻게 될 기대값을 구하는 함수이고요. 폴리시 펑션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내가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직진을 할지 어떤 액션을 할지 결정을 하는 함수입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실제 주행 시 에이전트가 폴리시를 따라서 매 스테이트마다 액션을 취하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딥레이서가 학습을 실제로 진행하는 영상인데요. 여기 좌측 상단의 영상을 보시면 딥레이서가 중앙에 있는 저 노란색 라인을 인식을 하다가 좌측으로 넘어가라. 네. 이제 흰선을 받게 되면 다시 이제 적은 리워드를 얻게 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반복을 시작을 합니다. 네. 왼쪽 아래 같은 경우는 더 잘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 딥레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를 이탈해서 이제 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저 경우는 이제 낮은 리워드를 얻으면서 이제 방금의 주행은 이제 옳지 않은 부정적인 학습이라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세이지메이커 RL 샘플에서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로보메이커에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세션인 유정열님 세션에서 더욱 딥레이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이것들은 이제 아마존에서 세이지메이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샘플들입니다. 이제 저수준의 이제 쉬운 샘플들부터 좀 고수준의 어려운 샘플들까지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들을 보면서 이 코드들을 수정을 해서
원하시는 강화학습을 구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시작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